이슈, 실적, 수급, 차트 이 네 가지 조건을 통해서 종목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순서죠. 네 박자 종목 이어갑니다. 오늘 에이콘스탁 신준섭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 저랑은 처음 하시죠? 네, 그렇네요. 방송에서 뵀을 때의 그 스마트한 분위기 그대로 전해집니다. 오늘도 어떤 스마트한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종목부터 공개하겠습니다. KCI. 체질 개선으로 기업 가치 재평가 기대를 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KCI가 시장에서 요즘 많이 거론이 안 되는 좀 소외된 그런 종목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도 좀 많이 좀 소외된 종목들 가지고 오긴 했는데요. 네네. 근데 조금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오늘은 좀 가지고 왔어요. 요즘 이제 시장이 많이 안 좋잖아요. 일단 가지고 오게 된 배경은 일단 국내나 해외 쪽이나 지금 변수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대한민국 시장이 또 주요 또 뭔가 이슈를 뭔가 좀 발산할 만한 지금 모멘텀도 좀 부재된 상황에서 일단 투자 심리는 상당히 좀 많이 냉각이 됐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명분 있는 지금 개별주들은 스스로 주가로 지금 내가 있다라는 그 표현을 좀 할 정도로 좀 개별주들이 좀 강세의 시장이면은 틀림이 없거든요. 뭐 최근에 이제 좀 제가 가져왔던 뭐 코프라라든지 뭐 대종화금 같은 종목들도 보시면 과거에는 좀 많이 좀 소외를 받고 있다가 좀 부각을 받을 때는 상당히 강하게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원래 숨어 있는 네. 종목 발굴해 오시는 게 특기시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안에서 이제 오늘도 기회를 찾자라는 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지금 투자 좋습니다. 전략이고요. 네. 어떤 포인트인가요? 네,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좀 생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생소할 것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적어도 그래도 하루 이틀 안에 하루 이틀 내로는 이 동사의 제품을 좀 썼을 것 같은데요. 이게 후방 산업 쪽에 있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근데 동사가 잘하고 있는 기업 어떤 부분들을 좀 하고 있냐면 우리가 뭐 늘 이제 뭐 머리를 감을 때 쓴다든지 뭐 피부에 대해서 뭐 스킨케어라든지 뭐 샴푸나 린스에 대한 원재료를 만들고 있는 이제 글로벌 제조사입니다. 그래서 업력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업력은 벌써 한 35년 정도 됐고요. 예. 처음에는 이제 그 85년도에 이제 설립이 됐어요. 개인 사업자로 이제 건창화학이라고 해서 이제 설립을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이니셜 앞글자를 따서 KC를 이제 쓴 것 같고요. 이제 법인 전환이 91년도에 됐는데 참고로 그 주식 소유 현황을 살짝 보시면 최대 주주로 삼양사가 이제 그 동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45.08%의 최대 주주로 있는데 계열사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이제 이슈 가 될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한창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소비재 이 시장 안에서 꾸준히 지금 시장에서는 수요가 나오고 있고 또 가뜩이나 잠깐 아까 글로벌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해외 시장 안에서도 뭐 폴리머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세계 시장 점유율 2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계면 활성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글로벌 시장 그 점유율이 3위 정도를 기록을 할 정도로 나름대로 이제 우리 그 생활과 밀접한 이제 이런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증에 대한 과정들이 거쳐야 되고 또 대기업 쪽에 이제 전방 산업에 납품할 수 있는 생산력이 검증이 되어야지만이 기업다운 기업의 실적을 낼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장에 대한 이 동사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이 사업 부분 자체가 상당히 시장 진입 그 진입 장벽 자체가 높은 상황입니다. 일단 그 진입 장벽이 높고 전방 시장에서 크게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경기를 타지 않고 꾸준히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 좀 고려한다면 투자자라면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 회사가 주력 제품이 사실 폴리머예요. 저는 화장품 만드는 게 또 취미 중에 하나라서 이 네. 원재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는데 이 화장품에 딱 들어가면 피부가 촤르르한 그 느낌 내는 그거 있죠. 그 네. 원재료이고 뭐 샴푸 이런 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생활 필수 소비재를 만드는 회사이거든요. 보통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 경기에 영향을 좀 덜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실적이 나름 꾸준히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동사가 뭐 글로벌 기업이라고 해서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도 실적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체질 개선이 된 지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매출 자체가 500억을 넘지 못하고 있었어요. 2017년도 마찬가지고요. 그 안에서 잘 보시면 이제 설비 투자 쪽을 좀 많이 진행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좀 잘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이제 시장 테스트를 좀 한 거죠. 그 회사 내부적으로는 일단 해볼 만하다 하니까 이제 설비 투자 이미 다 끝났고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랑 이제 수익성 자체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고 있거든요. 201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 성장 수치가 연 기준으로 30% 성장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606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30%의 성장이 나왔고 올해 1분기 실적 잠깐 보시면 매출액이 180억 원을 기록을 했어요. 그 전년 1분기 대비 27%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95% 성장한 40억 정도의 이제 수준이 이제 나왔는데 여기서 잠깐 팁을 드리면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 실적 어닝 시즌이 이제 돌입을 했잖아요. 2분기랑 이제 그 상반기 결산이 이제 들어갈 텐데 실적이 언제 나오냐에 불안하기보다는 일단 1분기 실적이 잘 나왔던 기업들이 대다수 평균 그 통계적으로 실적을 좀 잘 꾸준히 연말까지 잘 그려나가는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확률적으로. 예. 그런 거 봤을 때는 올해 상반기 썩 좀 투자에 대한 수익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 상반기 결산이 잘 나오는 종목들, 동사같이 이런 종목들을 좀 고려를 하시면서 포트폴리오에 담아 두신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뭐 수치에 대한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장 자체가 뭐 수요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뭐 높은 진입 장벽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전방 시장 자체가 단순히 뭐 화장품이라 뭐 이쪽뿐만이 아니더라도 뭐 바디 클렌저라든지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동사가 또 단순히 뭐 글리세롤을 또 직접적으로 또 제조를 하고 있고요. 뭐 계면 활성제뿐만이 아니라 뭐 분산제, 흡윤제, 점증제, 뭐 윤활제 등등등. 일단 전방 산업 자체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확대가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헤어 쪽에 이제 좀 주력을 하다가 이제 스킨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성장 동력을 지금 찾았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하반기 때 아마 매출에 대한 성장 수치가 더 크게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적 중요한 건 뭐 여러 번 말씀드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2분기 실적 시즌이기도 하고 주가는 결국에는 기업 이익의 함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실적에 대해서 지금도 잘 나오고 있고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체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수급 체크해 볼까요? 때로는 어떤 이슈나 모멘텀보다 수급이 쏠리는 기업들이 그보다 더 앞서 나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 기업은 수급 상황이 어떤가요? 네. 그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맞긴 한데요. 지금 최근의 흐름들 보시면 이제 수급이 많이 몰려 있는 종목에 쫓아가다가 오히려 이제 물려가지고 손실이 크신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뒤늦게 따라가서.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잠깐 좀 심심하시더라도 약간은 인내할 수 있는. 물론 모니터링이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이렇게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에 대한 포석을 두시는 쪽을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계속적으로 올해 소외를 받은 건 아니고요. 잠깐 뭐 차트 보면서 같이 뭐 수급이랑 차트 보여드릴 텐데. 올해 상반기 초반만 하더라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차트를 보시다시피 벌써 4월 달에 이제 14,100원이라는 최고점을 이제 기록을 했죠. 그게 벌써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많이 안 좋았다가 같이 이제 영향을 받았었는데 올해 시작하자마자 올 초부터 수급이 유입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이래 그 이후로 이제 3개월 동안에는 약간의 좀 조정이 좀 불가피한 지금 상황인데 일단 시장 흐름 자체만 보시더라도 52주를 기록하고 지금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발행 주식수랑 유통 주식수 대비 거래가 그렇게 안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제가 계속 갖고 왔던 종목들 보시면 뭐 5만 주 미만의 종목들도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일평균 거래가 약 한 10만 주 언더로도 나오긴 하는데 뭐 20만 주 제법 좀 괜찮게 계속적으로 그 물량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이 작은 종목이에요. 시가총액이 1,000억대 조금 넘어가고 있는 기업에 누군가는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잘 보시면 이제 그 국내에서도 가치 투자 기관 투자자로 상당히 유명한 이제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에도 이제 동사의 지분을 약 1.7% 정도를 이제 늘려서 현재 6.8% 정도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투자자라면 좀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고요. 바로 저 차트 다시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소외가 돼서 좀 심심하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이 박스권을 다시 상단으로 돌파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제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는 지금 4년 만에 어떻게 보면 주봉만 보시더라도 신고가를 지금 잡은 상황이거든요. 이 추세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중장기 이평선을 잘 보시면 지금 눌림목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는 종목에 쫓아간다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자리이지만 지금 자리에서 봤을 때는 분할적으로 접근 전략을 좀 취해 보신다면
하반기 때 이제 우리 포트폴리오 결과를 좀 봤을 때 분명히 좀 성공적인 저가 매수 공략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시점이 분명히 올 거라고 봅니다. 네. 예, 찾아보니까 뭐 올 초에 이미 52주 신고가 달성하고 눌렸잖아요. 그러면 네. 지금 반등의 추세가 이제 나올 것이다라는 관점이신 건데 가격적으로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일단 뭐 손절가는 의미는 계속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전히 네. 좀 저평가가 되어 있고 앞으로 성장을 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총액 1,000억대 초반은 상당히 좀 저렴하다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손절가는 그래도 설정을 한다면 9,150원 정도 좀 낮게 좀 설정을 해 두시고 오히려 더 빠진다면 이렇게 저평가 기업들은 더 이제 매수를 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굳이 이제 손절가를 결정을 한다면 9,150원 정도로 대응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일단은 12,300원 정도. 12,300원이 기존에 이제 그 5월 15일 때 보시면 갭이 떨어졌던 자리예요. 여기 이제 상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인데 1차적으로는 12,300원이지만 새로운 고점 돌파도 하반기 때 좀 더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KCI 목표가가 12,300원까지 상승 여력이 있고 손절가 안 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지만 일단 잡아드립니다. 9,150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박자 차트로 한번 볼까요? 실적이 만점이에요. 예, 그리고 이슈 괜찮다. 수급 가격이 조금 아쉽네요. 네. 네. 네, 내용들 참고해 보시고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는 시즌이다 보니까 KCI 드린 내용 가지고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에이콘스탁 신준섭 팀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